치매라고 생각한 어머니가 가끔 남기는 이상한 메모, 반복되는 실수. 가족들은 안타까워했지만 10년 뒤 그녀가 꺼낸 한 장의 편지에 모두가 무너졌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김옥자입니다. 올해 78세가 되었고 아들 부부와 함께 살면서 손주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저의 모습은 제가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10년 동안 치매인 척 연기해왔습니다. 모든 것은 30년 전 제 남편 김철수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단순한 실족사라고 결론지었지만 저는 그날 밤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의심스러웠습니다. 남편은 그날 오후 회사에서 돌아와 평소와 달리 창백한 얼굴로 거실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 내가 발견한 것들을 공개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서 뭔 일이 있었나요? 제가 물었지만 남편은 고개만 저으며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사람들이 병들어 죽고 있어. 회사에서 알면서도 숨기고 있다고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뒤척였어요. 새벽 2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남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회사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즉사했다고. 부인, 현장에 유서 같은 것도 없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아마 실족사인 것 같습니다. 경찰의 말은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왜 회사 옥상에 올라갔을까요? 평소에 높은 곳을 무서워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저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서류 가방에 있어야 할 중요한 문서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특히 남편이 마지막 며칠 동안 계속 들여다보던 파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사람들이 와서 중요한 서류들을 가져갔어요. 당시 대학생이었던 제 아들이 말했습니다. 장례식 당일에 와서 회사 기밀 문서라 가져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그때는 남편을 잃은 슬픔과 충격으로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실제로 며칠 동안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의식이 돌아왔고 그때부터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죽기 일주일 전 회사 동료들이 집에 몇 번 찾아왔었어요. 평소 같으면 저도 인사를 나누곤 했는데 그때는 남편이 저를 안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여보, 중요한 일이니까 잠깐만 방에 들어가 있어줘. 남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그들은 거실에서 1시간 넘게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고 떠날 때도 인사 없이 그냥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계속 불안해했어요. 전화벨이 울리면 깜짝 놀라고 밤에 잠을 못 이루며 창밖을 자주 내다보았습니다. 여보, 혹시 이상한 사람이 우리 집 주변에 있는 것 같지 않아? 라고 물어보기도 했고요. 장례식 후 1달쯤 지났을 때 저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대해 다시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담당 경찰관은 제 의심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부인,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타살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사고입니다. 경찰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자꾸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면 부인도 정신과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하지만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도 옥자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철수는 이미 떠났어 라고 말하며 저를 말리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불쌍한 할머니로. 그래야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고 자유롭게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기를 시작한 지 5년 정도 지났을 때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저를 친어머니처럼 잘 대해 주었어요. 하지만 제가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점점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거울을 보며 오늘의 연기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할지, 어떤 말을 반복할지 미리 계획했어요.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밥을 2번 하고 전기밥솥에 생쌀을 넣는 일들.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계획된 연기였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며느리가 물으면 아니, 언제 먹었지? 기억이 안 나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모든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침 7시에 미역국과 밥을 먹었고 김치찌개를 끓이다가 일부러 잊은 척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었어요. 며느리가 이제 어머니 치매 아니세요? 병원 좀 가보시라니까요 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멍하니 치매가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아들도 서서히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제도 같은 얘기 했잖아요. 라고 짜증을 내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서운함을 꾹 참고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라고 말했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저는 그들에게도 치매 할머니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첫째 손주 민수가 6살 때 할머니는 왜 자꾸 같은 말만 해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울음을 참으며 할머니가 늙어서 그래라고 대답했어요. 밤이 되어 가족들이 모두 잠들면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진짜 저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김옥자, 힘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남편의 사진을 보며 여보, 기다려줘. 꼭 진실을 밝혀낼게 라고 다짐했습니다. 연기는 점점 정교해졌습니다. 때로는 길을 잃은 척하기도 했고 가족들 이름을 헷갈리는 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놓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가계부만큼은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이건 제 본성이었고 또 누군가 제 통장을 확인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웃들과 대화할 때는 의도적으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어요. 요즘 동네에 이상한 사람들 안 왔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혹시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10년이 지나면서 연기는 완벽해졌습니다. 가족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고 저는 그들의 동정과 걱정을 받는 치매 환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죄책감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또 다른 일상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잠든 밤, 저는 조용히 방에서 나와 제가 모은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정말 막막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도서관에서 수사 관련 책들을 빌려보고 인터넷으로 조사 방법들을 찾아보면서 차근차근 배웠습니다. 수첩에는 온갖 의심스러운 메모들을 적어두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사람들의 행동을 세세하게 기록했어요. 남편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것들, 회사 사람들의 움직임, 그리고 제가 발견한 모든 단서들을 빠짐없이 적어두었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오후 2시 남편 회사 박과장, 집 앞에서 30분간 서성거림. 1995년 3월 18일 저녁 7시 이상한 검은 승용차, 우리 집 앞에 2시간 정차. 1995년 3월 20일 새벽 1시 남편, 서재에서 뭔가 태우는 소리 들림. 이런 식으로
남편이 죽기 전 한 달간의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은 후에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뒷집 아줌마, 새벽 3시 귀가 이상함. 이 메모는 남편이 죽은 바로 그날 밤, 평소 일찍 잠자리에 드는 뒷집 아줌마가 새벽 늦게 귀가한 것을 목격한 기록이었습니다. 혹시 그녀가 무언가를 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달 3번째로 냉장고 고장 일부러. 남편이 죽은 후 몇 달간 집 안의 전자제품들이 자꾸 고장났어요. 수리업체에서 온 사람들이 집 안을 이상하게 둘러보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도청기를 설치하려는 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아들, 금고 건드린 시간 215분. 이것은 아들이 제 허락 없이 집 안의 금고를 열어본 시간을 기록한 것이었어요. 당시 아들은 대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용돈을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아들을 매수해서 집 안의 정보를 빼내려는 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은 남편의 회사였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일하던 회사는 화학 공장이었어요. 환경오염 문제로 종종 민원이 들어왔던 곳이었는데 남편은 그곳에서 안전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남편이 죽기 며칠 전에 했던 말들을 다시 곰곰 생각해 보니 회사에서 뭔가 심각한 문제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병들어 죽고 있어라고 했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당시 신문들을 뒤져보았습니다. 도서관에서 30년 전 신문들을 마이크로필름으로 찾아보니 남편의 회사 근처에 사는 주민들 중에서 암 환자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발생했다는 기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회사 측은 공장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남편이 죽은 후 일주일 만에 그 기사들이 모두 정정보도 형태로 다시 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보도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며 해당 공장과 주민들의 질병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누군가 언론을 압박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이 남편의 죽음과 너무나 일치했어요. 복지관에 간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허름한 창고,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30년 동안 모은 모든 자료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벽에는 남편의 사진과 함께 사건 당일의 타임라인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조직도 남편과 관련된 사람들의 인적사항, 그리고 의심스러운 사건들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도표들이 가득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실족사로 죽었다고 알려졌지만 저는 그것이 사고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의 불법적인 일들을 발견했고 그것을 공개하려다가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매일 밤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단서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신문 기사들을 스크랩하고 관련 인물들의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때로는 직접 그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항상 치매 환자로 위장했습니다. 20년이 지나고 저는 거의 완벽한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물증이 부족했어요. 그러던 중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어느 날 제가 너무 방심했나 봅니다. 평소처럼 밤늦게 자료를 정리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수첩이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급하게 숨겼지만 이미 늦었나 봅니다. 며칠 후 방 청소를 하던 손주 민수가 제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30년 동안 모은 모든 의심스러운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뭐예요? 왜 이런 이상한 글들이 적혀 있어요? 민수가 수첩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수첩을 보더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며느리는 이건 뭐예요? 할머니가 이런 글을 쓰셨다고요? 라고 물었어요. 할머니, 정신이 드세요? 이게 뭔 소린가요? 아들도 당황했습니다. 저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3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네. 내가 언제 이런 걸 썼지? 라고 둘러댔지만 가족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우연히 제 메모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지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경찰 출신이었어요. 언니, 이거 보세요. 어머니가 쓰신 메모인데 뭔가 이상해서요. 그 지인은 잠시 메모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건 관찰 노트야. 과거에 누군가를 의심하고 조사할 때 쓰던 방식 그대로네. 이렇게 체계적으로 시간과 장소, 인물을 기록하는 건 일반인은 잘 모르는 방법이야. 며느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정말 치매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혹시 어머니가 평소에 이상한 행동을 하신 적 없어? 그날 밤, 며느리는 저를 몰래 따라오기로 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복지관에 잠깐 다녀올게라고 말하고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시선을 느꼈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고로 향하는 동안 계속 뒤를 돌아보았어요. 며느리가 몇 대 뒤에 버스를 타고 따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창고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을 이제 포기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하는 건지. 하지만 이미 며느리가 뒤따라오고 있었고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전등을 켜고 벽에 붙어 있는 자료들을 바라보았어요. 30년간의 제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 공간을. 10분 후 창고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라고 불렀어요. 저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7장 진실의 공개. 며느리가 창고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벽에 붙어 있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벽에 붙어 있는 자료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남편의 사진, 타임라인, 조직도, 30년간의 신문 스크랩, 그리고 수많은 메모들. 창고 전체가 거대한 수사 본부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서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치매 환자로 연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감춰온 진짜 제 모습을 보여줄 때였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어. 저는 또렷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죽였는지 밝혀내야 했지. 그래서 있는 척, 치매인 척 했어. 며느리는 뒤로 물러서며 어머니, 정말 치매가 아니셨던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말씀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미안해. 너희들을 속여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당신 아버지가 실족사로 죽었다고 알려졌지만 그건 거짓이야. 경찰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혼자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지. 며느리에게 하나씩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발견한 회사의 비밀, 환경오염 은폐, 그리고 그것을 공개하려다 살해당한 정황들을 말이에요. 어머니, 그럼 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치매인 척한 건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였어. 만약 내가 정상적으로 행동했다면 나도 위험해질 수 있었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고. 저는 벽에 붙어 있는 이 부장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현재 그룹의 회장이야. 30년 전에는 당신 아버지의 직속 상사였지. 아버지를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한 후 계속 승진했어. 며느리는 충격에 휩싸여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이 모든 증거들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거죠? 라고 물었어요. 아직 결정적인 물증이 부족해. 하지만 이제 거의 다 모았어. 30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며느리에게 30년간의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시작했는지, 어떤 위험들을 겪었는지, 그리고 가족들을 속이며 느꼈던 죄책감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어머니, 정말 힘드셨을 텐데, 혼자서 이 모든 걸 하시다니.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당신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 하지만 너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제일 컸어.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도 믿지 못했어요. 엄마가 30년 동안 우리를 속였다고? 그럴 리가 없어라고 했지만 며느리가 찍어온 창고 사진들을 보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진짜 몰랐어요. 아들이 울먹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모르는 게 당연했어. 내가 그렇게 완벽하게 연기했으니까. 며느리는 제가 모은 자료들을 정리해서 경찰에 신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도 반신반의했어요. 30년 전 사건을 지금 와서 다시 조사하자니 말이죠. 할머니, 이 사건은 이미 종결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워낙 오래된 일이라.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체계적으로 모은 증거들을 보고는 달라졌습니다. 신문 기사 스크랩, 증인들의 진술, 회사 관련 자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직접 작성한 상세한 관찰 기록들을 보고 경찰들이 놀라워했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신 건 처음 봅니다. 전문 수사관도 이 정도로 하기 어려운데 담당 검사도 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전 사건이지만 이 정도 증거가 있다면 재수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사가 재개되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에 발견한 것은 회사가 30년 동안 독성 화학물질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었어요. 그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어 주변 주민들이 암에 걸리고 있었던 것이죠. 남편은 이 사실을 환경부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이를 알게 되었고 남편을 제거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어요. 김철수 씨가 발견한 문서들이 공개되었다면 회사는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은 모두 감옥에 가야 했겠죠. 검사가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도 매수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할머니 덕분에 30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어요. 30년 전 남편의 직속 상사였던 이 부장은 현재 유명 대기업의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을 제거한 후 승승장구하며 현재의 지위에 올랐던 것이죠. 수사 결과 이 부장이 남편을 회사 옥상으로 유인한 후 밀어서 떨어뜨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조작해서 사고사로 꾸민 것이었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살인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어요. 검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30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치매 연기를 하셨나요? 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셨나요? 기자들의 질문이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한 질문 한 질문에 정성스럽게 답했어요. 30년간 침묵해온 제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는 것이 남편에 대한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안하지 않냐고요? 물론 매일 밤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의 죽음을 덮어두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더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방송국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아들이 어머니, 이제 세상에 알려야 해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야죠 라고 말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TV 화면에 제가 나오는 모습을 보니 참 신기했어요. 30년 동안 치매 환자로 숨어 지내던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렷하게 말하고 있다니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김옥자입니다. 30년 동안 치매인 척 연기했던 78세 할머니예요. 방송 후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의 편지가 마음을 울렸어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10년 전 남편이 의문사했는데 다시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가족을 속인 것은 잘못이다. 30년간 거짓말한 것을 미화하면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정상적으로 행동했다면 진실을 밝혀낼 수 없었을 테니까요. 6개월 후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그룹 회장인 이 부장이 30년 전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것이죠.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이 부장의 모습을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증인, 30년 전 남편 김철수 씨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질문에 저는 차근차근 답변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모든 증거들을 하나씩 설명하면서 남편이 어떻게 진실을 발견했고 어떻게 살해당했는지 증언했어요. 피고인은 제 남편이 회사의 불법 매립 사실을 발견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남편을 회사 옥상으로 유인한 후 밀어서 떨어뜨렸습니다. 이 부장의 변호인은 30년 전 일을 어떻게 정확히 기억하느냐 하며 제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했습니다. 할머니, 치매 환자였던 분이 이렇게 정확한 기억을 가질 수 있나요? 그때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같이 적어온 그 수첩을요. 저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기록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도 배심원들도 모두 제 수첩을 주목했어요. 199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7월 11일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모든 증거들, 의심스러운 일들, 그리고 진실을 향한 제 노력들을 모두 적어두었습니다. 검사가 수첩을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이 기록들의 정확성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30년간의 일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 부장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30년 전 일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할머니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하지만 재수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비원이 뒤늦게 증언에 나섰어요. 30년 전 그날 이 회장이 김철수 씨와 함께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입을 다물라고 해서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회사 직원도 증언했습니다. 김철수 씨가 불법 매립 현장을 발견했을 때 이 회장이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날 김철수 씨가 죽었어요. 증거들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이 부장의 범행이 명확해졌습니다. 30년 전 회사의 불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남편을 살해한 것이 분명했어요. 6개월간의 재판 끝에 드디어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기자들뿐만 아니라 저를 응원해주는 시민들도 많이 와주셨습니다. 피고인 이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남편의 억울한 죽음이 드디어 밝혀진 것이죠. 피고인은 1995년 3월 21일 피해자 김철수 씨를 회사 옥상으로 유인한 후 밀어서 떨어뜨려 살해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불법 매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 범죄였습니다. 판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김옥자 씨의 30년간의 끈질긴 노력으로 진실이 밝혀진 사례입니다. 한 사람의 사랑과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승승장구하며 대기업 회장까지 올랐지만 결국 진실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법정을 나서는 길에 많은 기자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할머니,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30년 만에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드렸네요. 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어도 돼. 할 일은 다 끝났어. 재판이 끝난 후 그룹에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30년 전 불법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인정한 것이죠. 그룹은 30년 전 발생한 불법 매립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도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회사는 또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총 5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특히 남편이 근무했던 공장 근처에서 암으로 고생하던 주민들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한 주민이 제게 와서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도 우리 말을 안 들어줬는데 할머니가 증명해 주셨어요.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들이 모두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거실에 모여 있었어요. 할머니, 수고하셨어요. 민수가 달려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할머니, 그동안 정말 힘드셨을 텐데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뎌내시다니. 둘째 손주 은수도 울먹였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오해해서 죄송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괜찮아. 너희들이 모르는 게 당연했어. 내가 완벽하게 연기했으니까. 저는 가족들을 하나씩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를 의심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일어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나를 믿고 사랑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우리가 할머니 옆에 있을게요. 민수가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할머니가 되어볼게. 30년 동안 못해준 것들을 다 해줄게.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정말로 평범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손주들 아침을 챙겨주고 장을 보러 가고 이웃들과 수다도 떨었어요.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30년 동안 항상 긴장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평범한 일상이 돌아오니까요. 하지만 이런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은수가 물었습니다. 글쎄, 뭘 하고 싶을까? 30년 동안 못 해본 게 너무 많아서 모르겠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웃들도 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옥자 씨, 정말 대단하세요. 30년 동안 그 힘든 일을 혼자 해내시다니.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가끔은 예전 습관이 나왔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메모를 하려다가 멈추곤 했어요. 아, 이제 기록할 필요가 없구나. 손주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30년 동안 치매 할머니로 제대로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마음껏 사랑을 줄 수 있었어요.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정의로웠고 남을 먼저 생각했지.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한 거야. 어느 날 저는 30년 동안 써온 메모장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수많은 페이지에 빼곡히 적혀 있는 글들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첫 페이지에는 1995년 3월 21일 여보가 떠났다.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2025년 7월 11일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다. 이제 편히 쉬어도 된다라고 적었어요. 30년간의 기록이 담긴 메모장을 보니 제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희망도, 그리고 사랑도 모두 그 안에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저는 메모장을 덮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메모장 어떻게 아실 거예요? 박물관에 기증하려고 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 자료로 쓰였으면 좋겠어. 좋은 생각이세요. 어머니의 30년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거예요. 이제 저는 정말로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왔습니다. 30년 동안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했던 것들을 이제는 편안히 잊을 수 있어요. 가끔 진짜 치매가 올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제가 해야 할 일은 모두 끝났으니까요. 할머니, 나중에 정말 치매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때는 진짜 할머니가 되는 거야. 30년 동안 연기만 했는데 이제는 진짜로 할머니다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저는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 30년 동안 기다려줘서 고마워. 이제 진짜 편히 쉬어. 나도 이제 평범한 할머니로 살아갈게. 제 이야기가 알려진 후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 포기하고 싶었던 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들의 편지가 특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런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뻤어요. 30년 동안 저는 남편의 죽음을 잊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잃어갔습니다. 치매 환자로 연기하며 가족들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도 주지도 못했고 정상적인 노년을 보낼 기회도 놓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는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남편을 위해서라면 30년이 아니라 평생이라도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진짜 할머니가 되어 남은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손주들에게는 사랑을 듬뿍 주고 아들 부부에게는 지혜를 나누며 그동안 미뤄왔던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진짜 치매가 와서 모든 것을 잊게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때까지는 행복한 기억들만 만들어가면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남편, 정말 고마웠어. 이제 편히 쉬어.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